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해에 열렸던 2023 피파 20세이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이끌었던 초신성 대한민국 대표 유망주 배준호 선수가 유럽 무대 입성 첫 시즌 만에 빅리그 진출, 프리미어리그 입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영국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한 출전 기회 속에 성장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소속 스토크시티로의 이적을 선택했던 배준호 선수였는데 최근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스토크시티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에 대한 영국 언론과 영국 현지 팬들이 쏟아내고 있는 찬사,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 경기가 35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승격이 아닌 강등을 피해야 하는 하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배준호 선수가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스토크시티의 3부 리그 강등 위기를 구해내고 있고, 또 이 과정 속에 팀의 주축이자 주전으로 자리 잡은 것을 넘어서 에이스로 평가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크시티의 성적과 관계없이 더 큰 팀으로 이적할 것이다, 나아가 프리미어리그 내지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현지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배준호 선수가 현재 스토크시티에 어느 정도 경기를 뛰었는지 살펴보면요,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지금까지 무려 27경기에 출전해 2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들어 점점 폼을 끌어올리면서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 전반기에도 경기력 자체는 좋았는데 골 운이 따르지 않았거나 조금만 결정력의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까지 최근에 채워내면서 이제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발 출전 비율은 52%이지만 후반기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고 있고요. 또 출전 시간 비율도 57%이니까 교체 출전한 것에 비해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면서 팀 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득점 관여도도 팀이 최근 부진하고 있고 득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5개의 공격 포인트만으로도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활약이 이어진다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배준호 선수가 올 시즌 스토크시티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올 시즌 출전 포지션을 보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가짜 9번 역할도 했고, 오른발잡이 테크니션으로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역할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하지만, 오른쪽에 가서 정발 윙어로도 뛰면서 또 양발을 두루 잘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도 안쪽으로 공략하면서 골을 노릴 수가 있고, 가장 본인이 선호하는 자리일 수 있겠죠.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활약을 했지만 왼쪽 윙백으로 뛰면서 수비적인 헌신까지 보여주고, 중앙 미드필드로 뛰면서 경기 운영 능력까지 보여준 전천후 능력, 즉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럽 무대, 특히 거칠기로 유명한 잉글랜드 2부 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80cm로 결코 작지 않은 키의 배준호 선수가 테크니션 유형이지만 잉글랜드 무대 진출을 위해서 벌크업도 했고 몸싸움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피지컬 훈련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어린 나이의 한국 선수, 2003년생으로 아직 만 20세에 불과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경합에서 상대 선수, 잉글랜드 선수들을 이겨내면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점은 이 선수가 유럽의 큰 팀에 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단 초기였던 전반기에는 교체 출전 비율이 많았지만 지난해 말 11월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이었죠. 블랙번과의 경기에 풀타임을 소화한 것이 첫 풀타임이었고, 그 뒤로는 이 풀타임 경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퀸즈파크 레인저스전이라든지 플리머스전이라든지 셰필드 웬즈데이전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주중주말 경기가 이어질 때만 로테이션 차원으로 교체로 나온 것이지, 일주일 단위로 경기를 할 때는 거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그리고 이 4경기 선발 출전 중에 2골 1도움으로 총 5개의 공격 포인트 중에 3개의 공격 포인트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집중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클럽 브라이튼과의 FA컵 3라운드 경기도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비록 팀은 2대4 패배로 탈락했지만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입단 초기에 지난해 9월에 치렀는데, 그때도 프리미어리그 팀인 본머스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서 본인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즉 배준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도 통한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경기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스카우트가 많이 와서 주목하고, 이미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는 20세 이하 월드컵 단계부터,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존재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후기자를 찾기 위한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시선을,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스토크시티의 최근 성적은 좋지 않은데요. 24개 팀으로 구성된 잉글랜드 2부 리그는 22위, 23위, 24위 등 3개 팀이
팀이 3부 리그로 강등되게 됩니다. 스토크시티는 강등권에 걸쳐 있습니다. 22위에 올라 있는데요. 승점 38점으로 현재 19위, 22, 21위 이 세 팀과 승점이 이제 엇비슷한 상황이에요. 승점이 같은 상황이죠. 즉 이제 앞으로 한두 경기만 더 이기면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기회를 만들어낸 게 배준호 선수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마이클 캐릭 감독과 함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미들즈브로가 올 시즌에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각종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이잖아요. 이 미들즈브로를 상대로 배준호 선수가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스토크시티의 2대0 승리를 이끈 것은 최근 2경기 연속 패배를 탈출하게 만들었고요. 이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면 잔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는 위기였는데 배준호 선수의 최근 폼이 살아나면서 스토크시티가 2부 리그 잔류의 희망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크시티는 슈마허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최근 배준호 선수는 왼쪽 윙포워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히트맵을 보시면 배준호 선수가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수비 가담도 많이 하고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정통 윙포워드, 윙어로 뛰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골을 노릴 수 있는 가짜 7번 손흥민 선수와 같이 직접 골문을 사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점 7.6점으로 이날 경기 두 번째로 높은 평점으로 거의 경기 최우수 선수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개인 세부 기록을 보면 90분 동안 한 골을 넣었는데 슈팅이 하나였어요. 원샷 원킬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단 하나의 슈팅을 유효 슈팅이자 득점으로 연결했고 이 득점의 기대액 득점값도 0.09골 9%밖에 되지 않은 확률을 뚫어냈던 개인 능력이 빛난 골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은 한 번에 불과하긴 했지만 5번이나 드리블 시도할 정도로 굉장히 과감하게 상대의 지역을 달려들어서 무너뜨리기 위해 크랙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패스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20개의 패스이긴 했지만 모두 연결하면서 굉장히 정밀한 플레이를 펼쳤고 하나의 키 패스까지 기록을 했고요. 크로스 패스조차도 성공률이 100%라 했습니다. 게다가 배준호 선수가 기록했던 이 키 패스는 빅찬스였습니다. 동료가 득점으로 연결해야만 했던 사실상 배준호 선수는 이번 경기 1골 1도움에 가까운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9차례나 경합을 할 정도로 몸싸움을 즐기면서 공을 경합했고 2번밖에 승리하지 못하긴 했지만 수비 가담에 있어서 슈팅 블로킹도 하나, 가로치기도 2개를 기록할 정도로 전천후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득점 장면은 스토크시티 공식 채널이 다양한 앵글로 보여주고 많은 팬과 언론이 찬사를 보낼 정도로 멋진 솔로골이었는데요. 전반 40분 후방 지역에서 만호프가 길게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였어요. 오른쪽 후방에서 왼쪽 전방으로 넘겨준 패스를 배준호 선수가 안정적으로 가슴 트래핑을 하면서 수비 2명이 달라붙었는데 힘으로 이겨내면서 게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미들접으로 수비수가 넘어졌어요. 떨궈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배준호 선수는 균형을 잃지 않고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골문 왼쪽 하단 구석으로 날카롭게 찔러 넣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비 2명의 경합이 있었고 앞에서 가로막으려고 했던 수비가 3명이나 있었고 골키퍼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구석 하단으로 찌르지 않았다면 골이 되기 어려웠던 9%의 확률을 뚫어냈던 엄청난 골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대해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역시 배준호가 언제나 그랬듯이 스토크시티의 승기를 이끌었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골을 넣은 것은 최근 2경기 뿐이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다른 많은 경기에서도 그랬듯이 배준호의 활약이 스토크시티의 경기력에는 결정적이었다라고 했고요. 배준호의 선제골이 홈팀 스토크의 끈기에 대한 보상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영스타 배준호가 루크 에일링의 도전을 뿌리치고 에일링을 넘어뜨리며 힘차게 전진하며 낮은 슈팅으로 홈팬들, 스토크시티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냈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스토크시티 지역의 신문 스토크온 트렌트의 보도에서는 슈마허 감독이 배준호 선수가 팀에 불을 붙였다라고 찬사를 보낸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배준호의 활약이 정말 기쁘다고 했던 스티븐 슈마허 감독인데요. 최근 2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지금 팀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단 중 누군가라도 불을 붙여줘야 하는데 그게 배준호 선수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골을 넣어줬다라고 했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멋진 마무리를 했다. 우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배준호가 골을 넣어줬다라면서 킬러 본능까지 살아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스토크온 트렌트의 담당 기자가 매긴 평점에서도 배준호 선수는 평점 8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득점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기술과 크래프트를 보여주며 훌륭하게 골을 넣었다. 경기장 전체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스토크시티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가 배준호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상의 반응을 보면요. 조너선 데이비스라는 현지 팬은 배준호가 등장했을 때 이미 그의 템포와 에너지를 보았다. 그리고 항상 창조적인 플레이를 추구한다. 공을 소유했을 때의 자신감뿐 아니라 근면함까지 갖고 있다. 어쩌면 현재 스토크시티 선수단 안에서 유일하게 수준이 다른 선수가 배준호일 것이다. 배준호와 같은 선수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지의 어린 팬들, 많은 팬들이 22번이 달린 배준호 선수의 유니폼을 사고 있는데요. 과거 스토크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때 최소 메시라는 평가를 받았던 바르셀로나 출신 공격수죠. 보얀 크르키치가 스토크시티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줬었어요. 그 보얀을 배준호가 떠올리게 한다는 현지 팬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한국의 보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보얀 그 이상의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는
있는 제2의 손흥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손흥민 선수와는 장점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배준호 선수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는데요. 스토크시티 공식 채널에서도 배준호 선수의 골이 터지자 매직이라고 표현했어요. 배준호 선수가 현지에서 지금 마법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테크니션인데, 스티브 미첼이라는 팬도 나는 이 선수를 사랑한다, 러브 디스 가이. 왜냐하면 발도 빠르고 몸을 정말 훌륭하게 능숙하게 써낸다. 몸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힘으로 무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써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기를 보는 시야도 넓고 득점 감각, 킬러 감각, 골을 보는 눈까지 갖고 있다. 모든 공격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폴 엠마누엘이라는 팬도 이게 배준호의 풀포텐이 아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스토크시티 팀 동료들도 배준호 선수를 마법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스토크시티 공식 채널 담당자는 많은 이들이 그를 매지션, 마법사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가 단순히 마법사가 아니라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마법사라는 평가로는 배준호의 활약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팬들이 또 이미 그는 우리의 한국인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고, 왕관과 태극기를 이제 소연하는 그런 팬들의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라는 스토크시티 팬은 배준호는 탑 퀄리티를 가진 선수다, 최고 수준의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는 스토크시티에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야 할 것이다, 곧 더 큰 무대로 이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코너 포스터라는 팬의 반응이 인상적이에요. 배준호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몇 년 안에 뛰게 될 선수가 될 것이다, 내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 이적을 결정하긴 했지만 먼저 유럽의 일부 리그라든지 빅클럽에서 유럽 무대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의 현실적인 성장 가능성, 꾸준히 뛰면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뭔가를 고민해서 스토크시티를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스토크시티와 이탈리아 세리아 클럽인 토리노가 최종 오퍼를 보냈을 때 고민을 했는데, 스토크시티가 토리노보다 더 높은 이적료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를 찾고 있는 토트넘, 그리고 토트넘과 북런던 러비 경쟁을 하고 있는 아스널도 제안을 했는데, 두 팀은 1군 계약이 아니긴 했어요. 아직 어리고 팀 내에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2군 계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는 2군 팀에서 뛰거나 혹은 임대로 가기보다는 당장 자신을 믿고 중용해줄 수 있는 1군 팀에서 뛸 수 있는 팀을 원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스토크시티와 토리노가 압축됐던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K리그 올스타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를 직접 지켜보고 관심을 표명했지만 역시 2군 팀 계약이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로의 이적도 관심은 진지했지만 택하지 않았고요. 아약스와 PSV 에인토벤 두 네덜란드 클럽 역시 관심을 보였지만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협상 과정에 테크니컬 디렉터가 변경되는 상황으로 인해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최근 영국 무대가 워크퍼밋 조건을 완화했잖아요. 팀에서 3명을 이제 워크퍼밋 충족 여부, 피파 랭킹이나 각종 다양한 요건과 관계없이 영입할 수 있게 되면서 김지수 선수도 브렌트포드로 이적할 수 있게 됐고, 배준호 선수도 스토크시티로 이적하게 됐고, 스토크시티에서의 경험과 활약을 통해 장차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갈 수 있는 시행착오를 여기서 겪고 경험을 쌓고 적응을 마치고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는 가자마자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이적을 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토트넘과 아스널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 더 많은 팀들이 알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배준호 선수가 최고의 스타로 이미 떠오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파 월드컵 공식 채널조차도 에콰도르와의 16강전에 사실은 첼시가 입도 선배한 유망주죠. 켄드리 파이스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 이 선수를 비롯한 많은 에콰도르 유망주를 지켜보기 위해 유럽 최고의 스카우트들이 모인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가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쳤거든요. 브릴리언트 어시스트와 인크레더블 솔로골을 터뜨리면서 배준호 선수가 정말 이 경기를 씹어 먹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미 유망주를 지켜보는 모든 언론과 스카우트들이 배준호 선수를 알고 있습니다. 아스의 남미판 역시 배준호가 마라도나를 연상케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주목했었는데요. 당시 3대2로 한국이 에콰도르를 승리할 때 가장 결정적인 플레이가 배준호 선수의 이제 플레이였습니다. 전반 19분에 박창호 선수의 패스를 받은 배준호 선수가 가운데에서 패스를 받자마자 수비 한 명을 여유있게 제끼고 문전 왼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수비를 타이밍을 따돌리는 그 발재간을 통해서 골키퍼까지 속이고 역방향으로 슈팅을 때려 넣는 정말 멋진 솔로골을 통해서 승부의 이제 주도권을 잡았었죠. 당시 전반 30분에는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현란한 터닝 동작과 동시에 패스를 연결하는 미친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기술 좋은 에콰도르 선수들 사이에서도 훨씬 더 빼어난 테크닉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탈락하긴 했지만 4강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도 김용학 선수의 롱스로인을 배준호 선수가
선수가 이어받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인터밀란 유망주인 차노티가 이제 배준호 선수를 막으려다가 파울을 범했고 그로 인해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우리가 득점을 하기도 했었죠.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탈리아 청소년 대표팀의 눈차타 감독도 배준호 선수가 매우 훌륭한 선수다라고 콕 집어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초 메르카토는 한국의 10번 배준호가 가장 위험한 선수라고 평가를 하면서 거의 모든 매체들이 배준호 선수를 주목했던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이었고요. 실제로 배준호 선수가 이탈리아와의 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또 한 번 차노티가 2번이나 유니폼을 끌어당기게 할 정도로 공을 빼앗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기술과 속도를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 장면이 여러 번 리플레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 막판 84분에는 문전 왼쪽을 혼자 힘으로 두세 명의 수비를 따돌리고 돌파해서 패스를 줬는데 아쉽게도 이영준 선수의 슈팅이 무산됐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고요. 3위 결정전도 출전해서 이스라엘 상대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배준호 선수가 과감한 문전 쇄도를 통해서 또 한 번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활약을 통해서 매경기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배준호 선수가 2023년 여름에 스토크시티로 이적했고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몸값이 150만 유로로 평가되고 있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2배, 3배 이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토크시티의 한 팬인 조나선 데이비스는 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배준호에 대해서 도박을 걸지 않은 것이 놀랍다라고 하면서 지난 여름에 스토크시티가 아닌 프리미어리그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스토크시티에서의 전반기에는 골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배준호 선수에게 도박을 걸기에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해당 포지션에 이미 선수가 많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도 실력의 선택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풋볼리그 월드의 아담 클리어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스토크시티가 3부 리그 강등 위기에 처하긴 했지만 배준호는 최고의 영입이었다. 그 과정 속에 팀의 부진 속에 25명이나 영입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지만 배준호만이 한 명의 예외였다라고 하면서 현재 20살의 나이에 피지컬적으로 강한 챔피언십에서 주전으로 도약했고 스토크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며 팀이 강등되건 잔류하건 다른 팀에 관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떠나기 전 올 시즌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로 승격갈 팀 내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간신히 잔류한 팀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선수를 보강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핵심 윙포워드가 이적할 팀들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승격이 유력한 레스터시티라든지 승격 가능성이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는 이미 한국 선수들과 많이 접촉됐던 연결됐던 팀들이기도 하고 배준호 선수를 직접 상대하면서 느껴봤던 팀들이기 때문에 승격할 경우 오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고요.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 팀 중에 풀럼이라든지 크리스탈 팰리스라든지 브렌트포드, 노팅엄 포레스트 같이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많은 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울버햄튼은 페드로 네투의 이적 가능성이 높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높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모건 깁스 화이트의 이적 가능성이 높고 에버튼과 브렌트포드 역시 다음 시즌에는 공격진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도 토니와 은베모의 이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이 이제 배준호 선수의 영입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상황은 저희가 앞으로 밀도 있는 내용이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앞으로의 커리어는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3월에 있을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경기에 소집되거나 혹은 파리 올림픽에 나설 23세 이하 대표팀,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팀과 함께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만약 본선에 진출을 한다면 7월에 개막할 파리 올림픽 참가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배준호 선수가 의무 차출이 아닌 파리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또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속팀 입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크시티에 남든 혹은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도 파리 올림픽 차출 허용 조항을 집어넣거나 이걸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가치를 더 높일 기회가 바로 찾아옵니다. 3월 6일 수요일 새벽 4시 45분 승격이 유력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려온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 많은 유럽과 프리미어리그 스카우트들이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호 선수에 대한 관심과 또 오퍼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 리즈와의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가 3경기 연속골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배준호 선수의 최신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